네, 안녕하세요. HMSDK 발표를 맡게 된 SK하이닉스 김락기 TL이라고 합니다. HMSDK는 헤테로지니어스 메모리 소프트웨어 디벨롭 킷의 약자로서 CXI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투티어 메모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9년도부터 투티어 메모리 솔루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이번 세션에서 발표할 HMSDK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CXL 메모리가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CXL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HMSDK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HMSDK가 제공하는 밴디스 캐패시티 익스펜션 솔루션과 그리고 투티어 메모리 시스템 최적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MSDK의 오픈소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워크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AI 그리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메모리 밴드위스와 높은 캐패시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단일 노드의 메모리 채널과 메모리 캐패시티의 증가는 더디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메모리 채널과 메모리 용량의 증가를 보실 수 있는데 이미 용량과 채널의 한계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CPU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단일 노드가 가질 수 있는 CPU의 개수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개의 코어가 쓸 수 있는 메모리의 밴디스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CXL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CXL은 PCI 기반의 하이스피드, 하이 캐패시티 인터커넥트 기술로서 자사 역시 이 CXL을 활용한 메모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CXL 메모리 프로토타입의 스펙입니다. 자사의 CXL 메모리는 PCI Gen5 기반의 CXL 2.0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으며 DDR5를 탑재하고 있으며 96GB의 용량과 30GB/s의 성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HMSDK는 이 자사의 CXL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인메모리 DB, 인메모리 캐싱을 포함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메모리인 CXL 메모리가 나오게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새롭게 나온 CXL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물론 기존 시스템 역시 CXL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컬 프리퍼드라는 정책인데 호스트 메모리를 다 사용을 하고 메모리가 부족할 때 CXL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다른 근데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호스트 메모리와 CXL 메모리는 두 개가 성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쓰는 이러한 방식으로 CXL 메모리를 쓸 때 어플리케이션은 심각한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HMSDK를 개발을 했습니다. HMSDK는 CXL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API, 라이브러리, OS 모듈, 툴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은 HMSDK를 사용을 하면 손쉽게 CXL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CXL 메모리를 활용하여 용량을 증가시키고 밴디스를 확장시켜서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HMSDK를 작년부터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일 CXL을 제공을 하는 HMSDK 버전 1.0을 릴리즈를 했으며 금년 5월에 복수의 CXL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HMSDK 1.1을 오픈소스로 GitHub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향상된 투티어 메모리 관리 솔루션을 추가를 하여 금년도 12월에 HMSDK 2.0을 릴리즈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HMSDK 2.2를 개발을 할 때 첫 번째 목표는 멀티 CXL을 기반으로 밴디스와 캐패시티를 확장을 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HMSDK 버전 1.2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HMSDK를 개발을 할 때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발 HMSDK는 쓰기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CXL 메모리가 나왔는데 만일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이 많이 필요한다면 새로운 이 CXL 메모리는 결코 채택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HMSDK는 어플리케이션의 수정 없이 혹은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OS 및 메모리 할당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CXL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동작하는 많은 워크로드들은 C나 C++ 외에도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언어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HMSDK는 이러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함으로써 범용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MSDK의 목표는 CXL 메모리가 단순히 메모리 용량의 확장이 아니라 메모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저희는 밴디스 어웨어 인터리빙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HMSDK의 큰 구조입니다. HMSDK는 크게 두 가지 모듈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CXL 메모리를 요청하는 API 계층인 CXL 어웨어 메모리 얼로케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S 레벨에서 실제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CXL 어웨어 메모리 플레이스먼트 폴리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HMSDK를 사용하여 CXL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SDK는 크게 Implicit API와 Explicit API라는 두 가지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libc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 이 라이브러리에 malloc 같은 메모리 할당 함수를 호출하여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Implicit API는 이 libc를 교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AD 프리로드 같은 간단한 지시자를 주거나 아니면 시스템 환경에 이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그 어플리케이션의 수정 없이 implicit API를 사용하여 CXL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CXL 메모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랭귀지의 의존성 없이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가 CXL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implicit API는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메모리를 할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용자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빠른 호스트 메모리에 할당되기를 원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느린 CXL 메모리에 할당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plicit API는 이러한 사용자를 위하여 추가적인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직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메모리 할당과 해제에 관련된 동일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거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CXL 메모리를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API를 호출하면 실제 OS에서는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SDK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apacity Expander, 즉 CXL을 이용해서 메모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Bandwidth Expander, CXL을 이용하여 밴디스를 확장해서 성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Capacity Expander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apacity Expander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거죠. 호스트 메모리와 CXL 메모리를 구분하여 할당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기에 저희는 두 번째로 User Defined Interleaving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인터리빙이라는 건 여러 개의 메모리 노드에서 동일한 비율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기술로서 범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터리빙 기술을 좀 더 향상시켜서 사용자가 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유저 디파인 인터리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저 디파인 인터리빙을 쓰면 사용자는 호스트 메모리와 CXL 메모리를 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혼합하여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HMSDK 할당 정책은 밴디스 익스펜더입니다. 밴디스를 늘리는 방식인데 저희는 유저 디파인 인터리빙을 만들 때 이 메모리를 할당하는 비율에 따라서 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메모리의 성능 역시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밴디스 컨트롤이라는 툴을 만들고 이 컨트롤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면 메모리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배치되는지 계산을 하고 이 비율에 따라서 할당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 정책인 밴디스 어웨어 인터리밍이라는 정책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밴디스 인터리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밴디스 인터리밍과 기존 인터리밍의 차이입니다. 기존 인터리밍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CXI 메모리, 호스트 메모리 이런 다른 메모리에서 동일한 비율로 메모리를 할당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개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비율인데 두 개의 메모리가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메모리 할당받을 경우 빠른 호스트 메모리의 가용률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밴디스 어웨어 인터리빙을 만들었습니다. 밴디스 어웨어 인터리빙은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성능을 체크하고 이 메모리의 성능 차이에 따라서 메모리를 할당 비율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호스트 메모리가 CXI 메모리 대비 2배의 성능을 가진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호스트 메모리와 CXI 메모리를 2대1로 할당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 대해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메모리 성능 체크툴인 인텔 MLC를 통해서 맥스 민더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는 호스트 메모리만 사용한 경우 기존 인터리빙 그리고 밴디스 어웨어 인터리빙을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네, 일단 CXI 메모리 하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밴디스 어웨어 인터리빙을 사용한 경우 호스트 메모리 대비는 CXI 메모리 하나 사용할 때 49%, 두 개 사용할 때 96%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CXI 메모리와 밴디스 어웨어 인터리빙을 같이 사용을 하면 흡사 호스트 메모리의 채널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성능 향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인터리빙과 비교한 겁니다. 기존 인터리빙 역시 두 개의 메모리에 같이 사용을 하지만 기존 인터리빙과 비교했을 때 밴디스 어웨어 인터리빙은 CXI 메모리 하나 사용할 때 43%, 두 개 사용할 때 27%의 성능 향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밴디스 어웨어 인터리빙을 사용하면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성능 향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HMSTK 1.1을 만들고 나서 한 개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HMSTK 1.1이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사용자가 메모리 할당 방식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는 이거를 좀 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알맞게 배치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기능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HMSTK 2.0을 개발할 때 저희는 세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주 접근한 데이터, 즉 핫데이터는 빠른 호스트 메모리에 배치를 하고 자주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느린 CXI 메모리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치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CXI 메모리의 가용률은 늘어나고 그리고 성능 향상 효과 역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 핫코드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얼마나 액세스가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기존에도 물론 이 메모리 액세스의 빈도를 확인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페이지 포인트라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페이지 포인트 방식을 사용을 하면 큰 오버헤드를 인하여 시스템 전체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신 리눅스 커널에 탑재된 다몬을 채택하여서 성능 저하 현상을 좀 최소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 단위로 다른 컨피그레이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핫코드 마이그레이션을 쓰는 오토노모와 같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은 한 개의 서버에 한 개의 컨피그레이션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개의 서버에는 여러 개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죠. 이 중에는 빠른 메모리만 써야 되는 애들도 있고 느린 메모리를 같이 써야 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한 개의 컨피그레이션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구분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저희는 응용 소프트웨어 단위로 다른 컨피그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아래는 HMSTK 2.0의 구조도입니다. 크게 구조를 말씀드리면 유저 레벨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단위로 분리된 설정이 적용 가능한 투티어 디시전 메이커를 가지고 있고 OS 레벨은
핫코드를 분류할 수 있는 페이지 템퍼러처 프로파일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한 데이터를 호스트 메모리로 올리는 프로모션 액션과 핫한 데이터를 CXI 메모리로 내리는 디모션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HMSTK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몬의 핫코드 검출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몬은 크게 리전 머지 스플릿과 랜덤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성능 저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공간을 리전이라는 한 개 이상의 페이지로 구성된 공간들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 공간의 접근 빈도가 유사할 경우 합치고 이 접근 빈도가 달라질 경우에 분리하는 머지와 스플릿 동작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리즌에 메모리 액세스가 일어나는 것을 리즌 전체를 스캔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리즌에 선택된 한 개의 페이지만을 선택을 해서 이 페이지의 액세스 비트를 체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오버헤드는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정확도 역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런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지 스플릿 주기 그리고 리즌의 크기와 리즌의 개수를 튜닝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서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HMSTK에서 어떻게 메모리를 핫한 데이터를 옮기고 콜드한 데이터를 옮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STK가 동작을 하면 제일 처음에 유저 레벨의 투티어 디시전 메이커가 어떤 메모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세스가 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가 될 때 이것을 핫한 데이터로 취급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액세스가 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할 때 이것이 콜드한 데이터로 유지가 되겠다를 시스템에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돌고 있는 HMST가 OS 랩에서 돌면서 호스트 메모리에 동작하는 리진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리진들을 보고 이 리진에서 콜드한 리진이 발견되게 되면 이 리진에 있는 모든 메모리들을 그 느린 CXI 메모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이 리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페이지들을 다 한 번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응용 소프트웨어별로 다른 액션을 수행을 하는 것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각 리진의 페이지들은 C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이 C그룹 필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메모리만 CXI 메모리로 옮겨가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모션 액션은 이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CXL 메모리에서 핫한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핫한 리진에서 C그룹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메모리들을 호스트 메모리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모션 동작과 디모션 동작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 핫한 데이터들은 점점 호스트 메모리에 옮겨가게 되고 코이드한 데이터는 CXL 메모리가 옮겨가게 되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성능 향상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HMSDK 2.0을 개발할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 성능이 향상됩니다. 물론 기존 시스템 대비 동작 성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CX의 메모리의 활용률도 기존 시스템 대비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저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레디스를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의 핫코드 특성을 반영을 하지 않은 인터리빙 방식과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핫코드 방식을 사용을 하는 HMSDK가 기존 인터리빙 대비해서 동작 성능이 빠를 뿐만 아니라 수행 시간이 빠를 뿐만 아니라 CX의 메모리 활용률 역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MSDK 오픈소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HMSDK를 저희만 사용을 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희는 HMSDK가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HMSDK를 쓰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자사의 CXI 메모리가 좀 더 채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저희가 개발한 모든 소스 코드를 GitHub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외부 오픈소스 그리고 외부 다른 업체들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로도 현재
인텔, HP, AMD와 같은 외부 업체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을 자체의 GitHub에만 올렸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을 오픈 소스 활동을 통해서 리눅스 커널 메인라인에도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사의 CX의 메모리, 물론 자사뿐만 아니라 모든 CX의 메모리가 좀 더 활용되기 위해서 HMSDK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HMSDK를 사용한 성능 최적화 솔루션, 그리고 투티어 메모리 관리 솔루션을 개발을 하여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 및 저희가 개발한 내용이 저희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GitHub에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HMSDK는 많은 부족한 점, 많은 결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향후에 계속 이런 오픈 소스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좀 더 향상된 HMSDK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